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2명이 호남을 찾아 수해 복구에 손을 보탰습니다. 다시는 수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도 약속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형광조끼와 장화를 신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비닐하우스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는 흙을 쓸어 담습니다. 수레에 담은 유기물을 옮기며 수해 복구 작업에 일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담양에 이어 나주를 돌며 수마가 핥히고 간 자리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정청래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호남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국가가 호남 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호남 발전 특위를 만들고 호남 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광주 수해 복구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했던 박찬대 후보는 곡성을 찾았습니다. 극한 오후 당시에 시설하우스가 물에 잠긴 멜론 농가를 찾아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400년 만에 벌어진 호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하천법 등 입법 개정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 설비들에 대해서 신속한 집행과 함께 혹시 그것만으로는 부족한지 한 번 더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필요하다면 하천법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와 관련된 특별한 입법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경선 일정까지 변경하며 수해 복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번 주 호남권 경선이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폭우 피해 지원 등을 고려해 다음 달 2일 서울, 강원, 제주 일정과 통합해 경선을 치르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권리당원의 35%가 몰려있는 호남 경선을 앞두고 수해라는 변수가 발생한 건데 충청과 영남 경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정청래 후보가 기세를 몰아갈지 박찬대 후보의 뒷심이 발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두 후보 모두 공석으로 남아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가운데 한 자리를 호남 몫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 16일부터 닷새 동안 계속된 집중호우로 전남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45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기간 전남에서는 주택 612채가 반파되거나 침수됐고 32개 축사에서 가축 49만 2천여 마리가 폐사하고 농경지 7,700여 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공공시설의 피해도 잇따라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의 제방 유실이 236건으로 응급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상황 조사는 이달 말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순천 선월지구의 외국계 대형 창고형 할인 매장의 입점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로 조성되고 있는 대규모 택지인 선월 하이파크 단지 내 단독주택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계획 변경안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기획단 심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양경자청은 이번 토지 이용계획 변경으로 전남 지역의 첫 코스트코 입점이 가시화됐으며 사업 시행자인 선월 하이파크 밸리도 다음 달 안으로 코스트코와 매매 계약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우주항공산업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송형곤 전남도 의원은 전남도가 국가우주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임에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고 한 개 팀 4명이 수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상남도는 5개 팀, 대전시도 3개 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조직 신설과 예산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세찬 비가 그치고 다시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젖은 농작물이 강한 햇볕을 쬐면 병해충이 들끓을 수 있는데요. 지자체와 농가는 폭우로 미뤘던 방제 작업에 한창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무인 헬기가 프로펠러를 돌리며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논 위를 지나자 물결치듯 벼가 일렁입니다. 병해충 예방약을 벼 밑동에 흩뿌리는 헬기. 논 구석구석 빠짐없이 살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방제를 시작으로 시기에 맞춰 2차, 3차 방제가 이루어집니다. 남부지방을 강타한 비구름이 물러가고 다시 이어진 불볕더위. 젖었던 벼가 강한 햇볕에 노출되면
겸열구 같은 병해충이 들끓기 쉽습니다. 농가마다 지자체와 농협의 도움을 받아 헬기와 드론으로 항공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땡볕속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은 한시름 덜었습니다. 가정에서 그 노인된 분들이 그 고성농이나 그다음에 경비로 해가지고 일일이 했습니다만 지금 드론을 해줘서 참 손쉽게 하고 있습니다. 병해충을 제때 잡지 못하면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자체는 본격적인 공동 방제에 들어갔습니다. 벼 재배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동시에 방제를 해야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나 항공 방제 같은 경우에는 인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까지 꼼꼼하게 방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전남에서는 겸열구로 논 9,370헥타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기후로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나타나는 현상이 잦아지는 만큼 적극적인 사전 예방과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극한 호우가 쓸고 간 뒤 영산강에서 떠내려온 막대한 양의 쓰레기들이 도심 항구를 뒤덮었습니다. 수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워낙 양이 방대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극한 호우가 휩쓸고 간 영산강 하구뚝이 사흘간의 방류를 마친 뒤 굳게 닫혔습니다. 49만 톤의 물과 함께 내뱉은 건 수초와 토목 등 각종 해양 쓰레기들. 밀려든 쓰레기들은 바닷길 위 작은 섬처럼 뜨거나 정박한 선박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빨아들인 물을 동력으로 쓰는 워터제트 엔진의 배들은 아예 출항을 포기했습니다. 종일 선박 주변 쓰레기를 건져내던 선원들은 이내 주저앉습니다. 하구뚝을 시작으로 해류를 따라 목포의 내항인 동명항으로 이어지는 길. 대형 타이어부터 의자, 신발까지 항구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됐습니다. 극한 호우로 항구 안쪽까지 떠내려온 쓰레기들입니다. 파도가 없기 때문에 수일째 고여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선들은 조업을 미뤘습니다. 피가 있다고 봐야지 나간다고 말 내키고 그러니까 굵은 큰 배들도 마찬가지예요. 소여물용 볏짚인 곰포 사일리지 등 다양한 쓰레기들이 섞여 있다 보니 악취까지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우 피해로 인근 논밭에서 바다까지 떠내려온 곰포 사일리지입니다. 이처럼 부피가 큰 해양 쓰레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목포 해수청과 해양환경공단, 해경 등이 연일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폭염 속에 쉽지 않습니다. 사람 손으로 직접 작업하기 힘든 대형 물탱크라든지 그런 대형 폐기물들도 많이 떠밀려 와가지고 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닷새 동안 이들이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모두 400여 톤. 집화장엔 높이 5m 이상의 집채만한 쓰레기 더미가 쌓였습니다. 매년 호우 때마다 이 같은 상황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들이 하구뚝 방류 전부터 영산강 상류 지자체들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영산강 그 상류 쪽에 있는 지자체들부터 인식을 잘 해주셔서 그런 잘 조성을 그 쓰레기 같은 거를 사전에 예방을 하면 이렇게 내려올 때 목포항처럼 지금처럼 이런 재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구뚝 방류 때문에 쓰레기가 유입되는 거라 하구뚝 방류 전에 육상에서 초목류라든가 쓰레기 관리를 좀 잘 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그 처리하는데 좀 더 유입되는 양이 좀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극한 호우가 끝나자마자 쓰레기와 악취로 뒤덮여버린 목포항. 수거 작업은 일주일 더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순천 동천에서 폭우로 물에 빠져 실종된 70대 남성이 수색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색 당국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순천시 별량면 해안가 갯벌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이 해당 남성임을 확인했습니다. 발견 지점은 실종 장소에서 3에서 4km 떨어진 곳으로 낚시꾼이 목격해 신고한 시신을 인양했습니다. 순천시와 경찰, 소방당국은 지난 19일 한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다는 신고를 받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수중 수색과 순찰 등을 벌여왔습니다. 여수 금오도와 사도, 검운도 등 3개 섬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섬지역 특성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들 섬에는 9년 동안 150억 원이 투입되고 섬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체를 구성하고
섬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을 세워 소득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부적으로 금오도 장지마을은 톳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사도는 공룡 발자국을 연계한 마을 호텔 운영을 추진하고, 거문도 덕촌마을은 삼치를 활용한 필렛형 상품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 내 비어있는 국제관 공간에 대한 임차 사업자 공모가 다음 달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국제관 내 영업시설 29곳과 사무실 5곳 등 34곳의 공시를 대상으로 카페와 식당, 편의점 등 상업시설은 물론 전시 체험시설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임차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측은 여수박람회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볼거리 제공, 박람회장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업종의 우수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에서 첨예한 찬반 논란을 야기했던 생활임금 조례안이 9년여 만에 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랜 기간 지역이 요구했던 조례안인 만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시 집행부 역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제33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지난 회기 상건위에서 결국 부결됐던 생활임금 조례안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로 다시 상정돼 최종 수정 의결 통과됐습니다.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첫 발의 이후 9년여 만에 의회 문턱을 넘은 생활임금 조례안은 진보당 백성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에서부터 가장 열악한 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관제 근로자들의 임금과 그리고 처우가 좀 더 나아지는 효과가 반드시 저는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들고 굉장히 보람 있는 조례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양시 출자 출연기관과 민간 위탁기관의 기관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그동안 시 근로자들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생활임금 도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이번 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렸던 시정질문 자리에서도 감지됐습니다. 특히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부서가 각각 있고 또 읍면동에서도 기간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와 협의해서 개선 편성하고 확보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130여 개 자치단체들이 도입 시행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생활임금제. 광양시 공공부문 생활임금 조례안도 결국 의회 문턱까지 무사히 넘으면서 9년여 동안 이어져 오던 지리한 찬반 논란도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순천 지역 제조업체의 절반 이상이 하계 휴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 상공회의소가 관내 140여 곳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계 휴가를 실시하는 업체는 79.9%를 차지했지만 휴가비 명목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업체는 34.9%에 그쳤습니다. 순천 상인은 극심한 내수 침체와 철강, 화학업종의 위기로 경영 여건이 악화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아 스트레스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의 항소심에서 남편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오늘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남편은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았고 폭행한 일도 있다며 아이들에게도 모든 일이 아버지의 탓이라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지난해 11월 여수시 웅천동 한 아파트에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남편과는 다툼이 잦았고 홀로 육아를 하며 생긴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